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자 전룡과 절장 비약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자는 전국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상가로서 그 당시 피폐하던 민중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전룡과 절장 그리고 비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지배층인 왕공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적용되는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목자 전룡 절장 비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민중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상가로서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고 돕는 한편 물자를 전략하고 검소하게 지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자가 전룡, 절장, 비약편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목자란 책 7환편에서 7가지 환란입니다. 7환편에서 지배층들이 지배층들이 살아서는 누각과 정자를 짓고 죽어서는 분묘를 치장하니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란 책 사과편에서도 지나친 사치나 허식을 물리치 한다는 뜻으로 귀족과 통치자들의 지나친 사치 행위와 허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궁실, 의복, 음식, 배와 수레, 축사 등 5가지 방면이 있어서 지나침을 비판했으며 검소하고 전략하면 창성하고 방종하면 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 전룡 상편을 보면 나라의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기만 해도 나라의 부를 앉아서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고 재물의 사용에 낭비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엔 수고로움이 없으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하기만 하고 사용에 편리하지 않은 점을 제거하여 더욱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다면 재물의 사용에 낭비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은 수고롭지 않으며 그러면 이익이 증가가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룡 중편에서 성왕들은 백성들이 그 능력대로 일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백성들의 사용에 충당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그칩니다. 즉 성왕들은 비용만 많이 들고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왕들은 쓰는 것을 전략하여 백성들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천하를 잘 다스렸습니다. 즉 백성을 사랑하여 삶과 충성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여 삶과 독실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나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쓰는 것은 전략하여 평소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케 했습니다. 또 생산의 주역이 인력이고 인구 많고 적음은 바로 국력하고 직결되는 시대에서 목자는 전룡의 주장에 붙여서 국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를 일찍 결혼시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목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한비자 외제편에서 나오는데 제나라 환공이 백성들에게 영을 내리기를 남자는 20살이면 장가를 들고 여자는 15살이면 시집을 가야 한다고 했고 또 국어 월요편에서도 여자가 17세가 되어서도 시집을 가지 않으면 그 부모가 죄를 짓게 되고 남자가 20세가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룡 상편에서 목자도 오직 사람만은 2배로 늘리기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2배로 늘릴 수 있다. 옛날 성왕들의 법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두 귀절을 왜 2편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룡 상편을 보면 전룡이란
물건을 아껴 쓴다는 것으로 사치를 금하고 전략함으로써 나라를 부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인구를 늘린다는 것으로 목자의 대표적인 사상 하나입니다. 이 전령은 서민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공 대인들에게 권장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상의 특징입니다. 서민들이야 어렵게 사는데 더 전략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전략함으로써 부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실리와 실용을 벗어난 모든 형식적인 것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층의 낭비를 절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 전령 중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왕들은 제각기 백성들이 자기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물자를 재화를 만드는데도 백성들의 쓰임에 충분한 정도에 그치고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비용만 많이 들고 백성들이 이익에 보탬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법, 의복에 관한 법, 장사 지내는 법, 집 짓는 방법 등도 성왕들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왕들은 음식을 비롯하여 옷이나 집, 수레, 배, 갑옷, 무기 이르기까지 모두 실용 위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옛 성왕들이 알려주었던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날 성왕들은 먹고 마시는 법을 알려주었는데 배고픔을 채우고 기운을 차리며 팔다리를 강하게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에서 그친다 했습니다. 지나침을 경계한 겁니다. 요임금은 매우 넓은 땅을 다스렸으나 곡식을 매우 아껴서 한 끼에 2가지 국을 먹지 않았고 2가지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그릇과 국그릇도 토기로 된 걸 사용했습니다. 또 몸을 굽혔다 폈다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차리는 예를 성왕들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아의 형식적인 예를 목자가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왕들은 의복에 관한 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겨울에는 짙은 보랏빛과 잿빛 옷으로 하고 가볍고 따스하게 하며 여름에는 굽고 가는 칡비 옷으로 하고 가볍고 시원한 정도에서 그칠 정도였습니다. 수레와 배도 마찬가지로 간편하고 검소해서 꼭 필요한 정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서는 꼭 필요한 정도입니다.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장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는데 수위는 3벌로, 관은 3치의 두께로, 무덤은 깊이 파되 지하석을 솟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뒤에는 산 사람은 오랫동안 상을 지키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집 짓는 방법도 알려주었는데 옆으로는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게 하고 위로는 눈서리와 비스를 막을 수 있게 하며 가운데는 깨끗이 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집의 담은 남녀가 분별하는데 충분한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익에 보탬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성왕들은 검소하고 전략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절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치스럽고 과도한 장례를 목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후장 구상입니다. 지나치게 호화롭고 상을 오래 가져가는 것을 목자는 비판하고 경계했습니다. 옛날 성왕께서는 장사 지내는 것을 절제하는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셨다고 하면서 육아의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번잡한 상례의 폐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란 책 공맹편을 보면 천하를 망치게 하는 육아의 4가지 도로서, 즉 사정으로서 하늘과 귀신을 믿지 않는 것, 가물을 즐기는 것, 운명이 있다고 믿는 것,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번잡한 상례의 피해를
이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만 사정을 들어서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명장 묵자에게 묻습니다. 3년상을 잘못을 하면 3월상도 3개월 상을 치는 것도 잘못이 아니냐고 묻자 묵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3년상을 근거로 3월상도 잘못이라 하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사람이 옷자락을 살짝 걷어 올린 것을 공손치 않다고 말한 거나 같은 것이 아니오 라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후장구상의 피에로는 상을 한번 당하면 집안 재물이 고갈되고 장사 지내는 것이 마치 이사가는 것 같고 상을 오래 지내서 노동을 못하게 되니 생산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해지고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하의 사대부 군자들이 진정으로 인의를 실행하고 훌륭한 선배가 되기를 원하며 위로는 성화와 도에 부합하고자 하고 아래로는 나라와 백성들의 이익에 부합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절장으로서 정치를 해야 하며 힘써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도리고 원리인 것이다. 이렇게 묵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래는 나라의 부를 위해서도 민중들의 삶을 위해서도 간소하게 장로를 치는 것이 싫어서 그 당시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묵자는 음악을 비판했는데 묵자가 음악을 반대한 것은 그 음악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이 사치와 낭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공대인들이 음악을 즐기게 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대하고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제대로 둘 수 없고 백성들 또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그들마저 음악에 빠진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결국 백성들의 부담만 가중되어서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음악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그 저서 묵자라는 책에서 책 3편에서 옛 성왕들은 음악을 즐기지 않았고 후세로 내려오면서 음악이 성행해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 비약 상편을 보면 묵자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 천하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관점에 따라서 음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천하에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음악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왕공대인들이 음악을 즐기면서 소모하게 될 재물이 결국 민중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기 때문에 당시 피폐한 민중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얘기같이 들립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묵자 사상이 진나라 말 한나라 초에서부터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해서 거의 한 1800년을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비약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현재에도 적용될 만한 묵자의 절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묵자 사상, 묵자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을 할 수 있는 상현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